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3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뭔가 사실 뭐 대한민국이 뭐 근조 이런 거 달고 나와야 되는데 까만 옷 입고 왔네요. 예. 저는 노가다 뛰다 왔습니다. 노가다 뛰다 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취임을 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아서 어떻게 씁쓸하네요. 속으로는 좋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예상이 맞았다는 건데 굉장히 좀 씁쓸하고 좀 우울해요. 조금 전에 와가지고 내 말 맞았잖아. 사람이 그래야 카메라 들이댈 때와 안 들이댈 때 이렇게 달라가지고. 아니 근데 그걸 또 그게 좋아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예상이 그렇다 해봐요. 검찰이 뽑은 칼에 검찰이 다칠지 조국 장관이 다칠지 궁금합니다. 또 윤석열 총장을 또 수사해서 빼자 이렇게 법무부 뭐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너는 그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이거 가지고 지금 또 일파만파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파면 반문연대 이렇게 뭐 장애투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민평당하고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대표는 또 여기에는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아름다운 삭발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눈물의 삭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삭발할 용기는 있죠. 당연히 난 먼머리 깎는 게 남자들한테 뭐 큰일이라고. 저 근데 단식은 좀 힘들어요. 웃기지 마시고. 그러면은 조대원 위원장은 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덕분에 보수가 통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정당별로 이 계산서가 또 다른 것. 이럴 때는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지금 오늘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좀 몸이 아파서 갑자기 못 나오겠다고 해서 세 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 정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 평론가도 인기가 꽤 많아요 보니까. 아니 뭐 댓글 이래 보다 보면 유재일 이준석 때문에 본다. 조대원 때문에 본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쟤는 뭐 먹방하지 맙시다. 쟤는 먹는 거 빼놓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뭐 이래서 박종진 덕분에 본다 이런 건 거의 없었죠. 형님 덕분에 봐요. 요거 하려고. 그 이현주 의원 삭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일? 저는 뭐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진정성을 뭘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예를 들어서 그 비판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이현주 의원은 항상 그 관심을 많이 받는 거,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경로도 이제 여러 당 거쳐가는 경로나,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자유한국당 입당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진정성은 공천도 받아야 되고 공천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뒤에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숨겨진 뜻보다는 그냥 그런 모습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보수층한테는 어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어필이 아니고 그 정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 생존하지 않겠다 그러고 조용히 파묻혀 있는 거랑은 그게 정치예요. 우리 모두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유재일 평론가도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고 유재일 TV도 하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여기 나와서 생존에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8천 빠졌다잖아. 이게요. 나중에 어떤 생존의 역할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저도 뭐 생존하기 위해서 주간 박종진 하는 거고 제가 소신 발언도 요즘에는 캐도란마 때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도 의식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조금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막 분노는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머리요 100번 깎으려면 깎겠습니다. 진짜 저도 흥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어쨌든 타이밍과 용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잡고 그렇게 실제로 지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의 많은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 제가 특정인을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죠. 예. 공천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옳은 일을 위해서 두들겨 맞으면 더 크더라고. 네. 지금 우리 당에 있으면서 그동안 제가 바른 말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고 우리 지역에 가면 늘 조대원 까고 모여가지고 조대원 탄핵하자고 또 지금 서명도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당하고 안 맞다고. 어느 당하고 맞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하고 맞다. 민주당하고 맞다. 민주당 첩자라 그러죠. 나랑 비슷하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가요 한때 종북 좌빨로 해가지고 네. 검색어에 떴던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구들이 바라봤을 때는 내가 민주당이라고 보이는 거죠. 완전 민주당. 완전 민주당. 전 요새 뉴라이트, 자한당, 뿌락지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유재일 나 욕하면 반대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까지 동원해서 제가 댓글 우리 가족은 유재일 구하기.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좌파 이랬는데 지금 요즘은 유재일 방송 구독도 하고 주위에 그런 분 훌륭하다. 그런 분이 여야 뭐 좌우를 떠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8,000명 빠졌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잘했다. 타이밍도 맞았고 좋았다. 뭐 나름대로 정치인답게 했다. 그리고 정치인답다. 역시 정치인이다. 간단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성이 머리 깎는 거는 남성이 깎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용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분의 결기 진정 이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같이 합류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좀 그러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외면. 저는 봤을 때 지도부가 단체를 한번 깎으면 지도부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까요? 뭘요? 자유한국당 전원. 자유한국당 전원. 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바리깡이 나가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다 자르면 거기다가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합류한다면 다 잘라버리면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큰 사건이 되겠죠. 그럼 큰 사건. 큰 사건이 되지.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도 잘라야 되는 우리도 잘라야 뭐 되는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는 정치인도 아닌데 예? 그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분 지금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는데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 호시탐탐 이렇게 정치권으로 돌려고 이벤트 만들려고 그러고 말이야. 수위 조절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 얘기한 거예요. 임명되기 전에 그 주말 이틀 토일 임명이 안 되면 정치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임명이 되면 이거 중요한 얘기 나온다 오늘. 박종진 그렇지. 정계 복귀 선언. 왜 옆에 이럴 땐 이준석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깨알같이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어느 당으로? 뭐 그거야 뭐 이미 밤이당 뭐 자한당. 나는 알지. 내하고 밥 몇 번 먹었으니까 나는 알지. 근데요 뭐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나도 이봐라 거짓말 때문에 그 빨개져. 아니 여러분이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그 빨개져요. 하여튼 뭐 보수가 다 뭉치는 곳으로 가야죠.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면 자유한국당 아니면 뭐 제3의 지대가 되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게 하여튼 뭐 정해지면 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어디로 갈 거는 그 다음이고 일단은 내가 하냐 마느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보수 임명이 대통합에- 되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정말 나는 임명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임명이 된 거예요. 금요일 날 밤에 그냥 임명할 줄 알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장고에 들어갔잖아요. 이틀간. 혹시나 했구나. 그래서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날 다른 결론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임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하늘의 뜻인가 내가 다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미 답은 정해놨는데
조마조마한 거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까 싶어가. 정기복귀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자마자 바치 임명한 거. 하여튼 이현주 의원 삭발로 제가 굉장히 좀 사실은 정서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본 거였어요. 처음이에요 이게? 예, 여자 국회의원이 여자는. 국회의원이 여자 국회의원이 예, 진보 쪽에서도 한 명도 삭발 안 했어요 그동안? 제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그 삭발한 기억도 제 기억이 없는 건데 여자 국회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현역 국회의원한테 삭발했나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삭발했던 사람들 운동했었던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는 많이 다른 노동자나 네.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민주노총 이쪽에서 많았어요. 근데 국회의원 되고서는 국회의원,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 국회의원으로 삭발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있다. 통진당 때. 통진당 해산될 때. 있다. 통진당에서. 있다니까. 있다. 자,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야기가 나. 뭐... 간략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뭘 머리 굴려. 정치인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네. 어쨌든 제가 그 진보 쪽을 잘 몰랐잖아요. 근데 통진당 해산했을 때 사실은 우리 진보 쪽에 있는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정의당에 있는 이런 계층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앞에서는 규탄했는데 그날 밤 가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고 난리 났대요. 사실은 통진당을 해산해 주기를, NLD를 해산해 주기를 가장 바랬던 게 이쪽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빨간색으로 이 당 색깔을 바꿀 때 쾌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를 우파가 메인스트림인 우파의 제일 핵심인 당에서 빨간색으로 딱 해주니까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우파가 좀 순진했고 그런 전략 같은 게 생각 같은 게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통진당이 지금 있다. 그 세력 얼마 안 되잖아요. 분탕질 계속 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긋지긋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끝에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 계속 분탕질 치니까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가지고 공격받고 하듯이 저쪽도 지들끼리 싸우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본인 생각을 얘기하라니까. 뭔가 저는... 그때 막 통진당 해석할 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 철학이 있었을 텐데 막 시간을 굉장히 끌는 거 보니까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셨군요. 아니지. 저는 짜릿했지.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제 입으로 해야 됩니까? 굳이. 예? 아니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찬성했지. 오케이. 유재일 평론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통진당 세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토를 하고 좌파니까. 재판 때 김영환 씨가 가서 쟤네들 다 내 밑에 있던 애들이다. 민혁당 때 그렇게 진술을 하고 그게 결정적 진술이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지가지들 한다. 그래놓고서 더 웃긴 게 김영환 씨가 헌재에서 그렇게 증언을 한다. 마음이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나 해서 하와이 가서 백태훈 교수를 만나고 그 하와이 해안가 가서 울었대. 그래서 내가 참 가지가지들 한다. 무슨 접을 떠세요 다들. 저는 그랬는데 주접을 떨으세요. 그랬죠. 이 방송은 삐 안 해도 돼요. 삐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 통진당 해산을 찬성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세력 자체를 엄청나게 비토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들의 정당 활동으로 사람들한테 저거 지지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정당 해산은 하는 건 네,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반대했죠. 네. 왜요?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네. 저는 통진당 해산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의 안정성도 있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통진당을 지지는 하지 않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이게 헌법의 이 정당의 설립이라든가 취지, 그 다음에 정당을 해산한 경우가 그 독일에 1959년도에 한 번 있어. 그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게 참 아쉬웠고, 그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는 날 나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큰 민주주의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다 거쳤잖아요. 법적 절차는 거쳤지만 그 법적 절차가 박근혜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었으면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렇게 다 그 법안을 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당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진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전 통진당을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쟤네들은 당해도 싸다. 왜냐면 말이죠. 한총련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전국연합 쪽이 PD들 있잖아요. 아예 싸그리 뭉개버리고 강목질도 불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타 정파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모여왔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산될 때 누가 진심으로 이들 옆에 어깨를 걸어주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해도 싼 짓을 안 했다, 저 인간들은. 그렇지만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면 내가 네 의견에 아무리 반대해도 너가 정당을 만들고 말을 할 권리, 그거는 지금 인정한다. 이 정부도 NL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자, 여기까지 우리 통진당 회장에 대한 지금 뭐 김재인 의원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최초는 아니었네요. 예.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무부 차관이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짜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뭐가 있나?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 당당하면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수사해라 그러면 그만 아닌가? 조국과 윤석열의 감정 싸움으로 본다라는 그 프레임이 성립할 수 있나? 아니,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직에 대한 싸움이죠. 그러니까요. 조직과 조직에 대한 싸움이고 조직의 수장 개념이니까. 근데 장관을 보고하지 않고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차관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검찰 쪽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그것도 나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국을 임명할 때 레임덕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검찰이 이렇게 분탕질 친다, 검찰이 자기 장사를 한다,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다수의 국민은 검찰은 그냥 검찰일 뿐이다. 야당 제 입장도 그래요. 저 사람들은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냄새를 맡고. 그런데 계속 여당에서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윤석열 공격하고 검찰 공격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임기가 절반도 안 돌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자체가 레임덕이 온 게 아닌가. 앞으로 이 사건이 불거질수록 앞으로 더더욱더 이 정부하고 이 집권 여당하고 그다음 청와대하고 나머지 공무원 조직하고 곳곳에서 자본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달 정도 됐거든요. 뉴스타파에서 윤대진, 윤석열의 의혹, 업자들하고 의혹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진보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그룹이 뉴스타파 구독 끊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었던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패대기를 치고 적으로 돌린다. 저걸 구테타 세력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상식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지지자 결집만 하는 정치는 그게 정치인가 싶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수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냅둬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검사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또 그렇게 의혹도 제기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검찰총장이 하는 게 독단으로 할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교감을 지금 하면서 할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이걸 검찰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걸 엮으면서 나중에 한국당도 뭐 뒤에 패스트트랙 주제도 나오지만 줄줄이 엮어가지고 한 방에 다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더라고요. 좀 더 순수해지세요. 자꾸 막 음모론을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야당은 요즘 좀 피해식이 많아요. 네. 하도 이 정부에서 하는 게 믿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믿고 싶습니다.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 진정성과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고도의 정치공학도 하나 끼어 있다고 봐요. 왜 하필 지금 임명을 한 거야? 아니 사법개혁 관련돼서 사개특위 법안은 다 올라가 있고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사법개혁 관련돼서 해야 될 실무가 뭐가 있냐고요. 저거 공수처. 아니 이 법안 올라가 있잖아요. 법안 조율을 하는 상황도 아니고. 검경수사권도 다 올라가 있죠. 지금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건데 표결만 놔둔 상황이잖아요.
할 일이 없어. 실질적인 할 일이 없다고요. 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아무 이슈가 없고 지지자 결집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설당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과 양쪽이 지지자 결집으로 갔을 때 누가 유리할까?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상황에서도 자한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 아, 그 얘기 할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야, 여기가 싫다고 너희를 지지하지 않아. 너희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조국 후보는 어쩌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안희정은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네. 근데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면서 이 판결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둘 다.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세요? 5%도 안 되지 않아요? 네, 굉장히 10%도 안 됩니다. 1심에서 2심 바뀌는 게. 2심에서 3심은 5%도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95% 이상 지금 유죄가 확정된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희정은 이미 확정이 돼서 이제 남은 한 2년여 남았죠. 예, 2년 훨씬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예, 3년 6개월이니까. 예, 굉장히 오랫동안 예, 안에 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안희정 전 지사나 이재명 지사나 두 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조국 수석보다는 조국 장관보다는 조국 장관은 이제 당선된 다음에 오신 거고 이 두 분은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했던 분인데 청와대에서 논평 하나 없더라고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국 후보자는 뭐 하나만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예, 논평도 나오고 뭐 페이스북에 뭐 또 뭐 누구 정무비서관인가 김광진 내가 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다. 여긴 동업자고 거긴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냐? 총선 이후에 하면 되지. 지금 사실은 사법개혁할 그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 뭐 할 법무장관이 돼도 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유재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이다. 정치적 아들이죠. 아들로 보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갖다가 동일체로 본다. 저는 이재명 안희정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키워드로 삼는 말이 있어요. 정치용어인데 종파주의. 친문이냐 비문이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들에게 동지의 범위는 어디냐. 봉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 300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 조국을 지키자 이러면서 여러분 축하합시다 이랬다고요. 조국을 지키자. 조국을 지키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거의 뭐 셀러브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공정 작가가요? 네. 뭐 여러분 잘 됐다고? 거의 잘 됐다 이렇게. 했어요. 한때 존경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래도 공정 작가 존경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번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그 지지자들 손가락이라고 하긴 손가락 혁명 공부의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되게 싸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요번에 저는 또 이재명 지사한테 디펜스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이 진다. 이재명 시장을 지사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다고 그때 쌍욕 먹은 게 경선이라는 건 어차피 몰아주는 거잖아요. 이 승자한테 패자의 표까지 몰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둘 다 나가면 둘 다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동지의 범위는 그러니까 자한당도 마찬가지고 같은 정당에서 경선을 붙는 사람은 적은 아닌 거잖아요. 동지로서 보고 표를 모아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경선 한번 겪고 나면 적으로 봐. 그리고 자기의 동지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요. 그리고 그 갈등이 끝까지가 종파주의죠. 근데 그거는 여당도 우리도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그거는 야당도 똑같습니다. 그건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 종파주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현실은 어떠냐? 솔직히 말해 저도 경선했잖아요. 작년에 보선. 상대방 후보의 어떻게 보면 배현진 후보나 최재성 후보보다도 나랑 같이 경선에 붙는 후보가 더 짜증이 나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경선이 끝나서 제가 이기고 나서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도 좀 싫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뭐 이걸 음모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간의 심리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예, 뭔가 이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미워 보이는 9대1 경선 뚫고 당협위원장 됐다 보니까 나머지 9명, 8명. 그 사람은 동네에서 맨날 조대원 씻고 다니거든. 조대원 욕하고 더 밉죠. 김현미 장관보다 더 밉죠. 나는 신경 안 써요. 제가 그 당협위원장 되기 전에 저를 가장 조롱 많이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전임 당협위원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의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옆에서 또 운영위원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제가 공천 줬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그동안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용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목표가 더 높은 데 있고 더 큰 꿈을 꾸면 이런 게 안 보여요. 훌륭합니다.